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본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뭐 한 열흘 됐는데요. 저희 청년인 뉴스레모 자문위원장이시고 현재 또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며 사단법인 한국 일용근로자 복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용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함 외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한 25년 네. 사셨죠? 네. 그리고 지금 경력에 말씀 안 드렸지만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정치 철학 박사를 아마 한국인 중에서 손꼽아 최초 아니십니까? 제가 정신분석 이론을 정치사회 현상에 적용해서 받은 사람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메릴랜드 주립대랑 또 메릴랜드 대학의 차이를 잘 모르실 정도로 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미국에서는 메릴랜드 주립대 정치철학 분야가 상당히 뭐랄까요, 하이 랭킹이라 그럴까요? 있는 분야고 또 이제 조지 워싱턴에서 정치학 석사 네. 예, 받으셨고 어떻게 보면 미국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에 많이 사실은 배움이 짧은 시기였죠. 70년대 80년대. 근데 그 당시에 퍼스트 무버로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분야도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도적인 남들 다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의도 정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의 멘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시는 정치인들, 정객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큰 조언을 주시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실력자신데 저희 뉴스룸에서 저 이렇게 자문위원장으로 또 보실 수 있었던 거 정말 영광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실 주제가 박사님 매일 모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를 한번 여쭈는데 어떤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세요? 글쎄요, 우선에 저는 이제 정치철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할까,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제가 공부하는 정치철학의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김구 선생이 쓴 백보밀지의 마지막 파트를 인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세계적 평화를 사랑하면서 문화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문화 정신, 문화 민족, 그런 거는 조금 선진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내 생각으로는 더 김구 선생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난 40-50년간 급격한 변화를 하면서 이룬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국가 총생산량은 아프리카 국가가 53개 나라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총 합한 국민 생산량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그만 한반도, 그것도 분단이 돼 있는 남한의 우리 경제력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탑5 안에 들어간 게 화장실 깨끗한 거, 그리고 또 우리 인천공항도 지금 10년째 세계 공항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나쁜 면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것도 또 민주화, 경제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 뭐 대단히 그 긍지를 가질 만도 합니다. 근데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률 1위, 또 그 인구의 지금 그 한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 비율이 1.1인가 되니까 2가 돼야 똑같은 둘이 만나서 2가 돼야 되는데 1. 얼마 되니까 이거 인구 감소. 또 빈부격차의 심화, 그것도 단순히 심화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어느 통계 보니까 국가 총생산량의 53%를 매출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매출과 국가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자우튼 그 너무 거대한 소수 재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난한 대중,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고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살기 잘했다, 정말 기쁘다. 아까 그 젊은 조 팀장하고 또 잠깐 대담했는데 다른 나라 가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나도 슬픕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외국 생활 많이 하면서 고국에 묻히려고 왔는데 이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고국이 젊은이들에게 그 슬픔을 안겨준다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게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정 대표는 이제 그 중간 세대로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변화해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 좀 희망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사이에 낀 뭐 청년 세대와 그리고 이제 저희 기성 세대 사이에 낀 이제 중간 세대로서 제 바람은 그냥 그 좀 더 그 공평이 아니라 공정한, 공평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공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할 수는 있는.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의 법칙, 이것이 좀 존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격투기 중에 요즘 굉장히 그 험악한 UFC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다 룰이 있어요. 게임의 룰이. 근데 우리는 기득권자라든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은 룰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에게만 룰을 강요하니까 소위 그 공정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 뭐 어느 선진국보다도 법 체계는 그런 대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법의 집행력이 약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그 시니컬한 말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하게 돼야 되고, 무엇을 돈을 벌어도 또 권력을 잡아도 다수가 그 사람 그럴만하다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는데 감이 안 되는 자들이 무슨 권력을 잡았다고 떠들어대고 또 돈 벌었다고 도대체가 그 제대로 사회적 역할도 못 하면서 재벌이랍시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보니까 이 사회가 아까도 젊은이들만 슬픈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좀 됐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된 게 무척 아쉬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좀
공정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라도 좀 동의할 만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패거리 싸움이 돼요. 동의하지 못할 일들만 좌우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생활하시면서 제가 생활하셨던 분이라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 시중에 이제 뭐 오래된 얘기지만 네. 그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본고장은 미국 아닙니까? 네. 근데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도 돈만 있으면 그러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건 정확히 말하면 돈 있으면 전부 살기 좋겠죠. 예, 예. 그런데 그 미국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지만 돈만 있다고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뭐 대학 총장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조금만 유명하면 전부가 정치하려고 그러고 또 조금만 유명해지면 전부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 사회는 각 분야가 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정치하고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빈부의 체감이 미국은 훨씬 적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제일 공헌한 디파트먼트가 농림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아하겠지만요. 음식을 평준화했어요. 오늘 아침 노숙자가 먹은 우유나 트럼프 대통령이 먹은 우유나 질이 똑같습니다. 그 스테이크, 미국 음식이란 게 최고가 스테이크의 감자인데 값의 차이는 호텔에서 먹냐 자기 집에서 먹냐 차이뿐이지 질에 있어서는 1, 2, 3등급 정도뿐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먹은 우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생활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아무리 홈리스 피플도 에어컨 히팅 들어오는 집에서 잡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스갯소리로 데모를 안 하는 이유가 잔뜩 화가 났는데도 집에 와서 맥주, 뭐 밀러나 이런 거 버드와이저 그 6개 한 팩에 $1 세일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집에 가서 목욕탕에 뜨신 물 풀어놓고 샥 있다가 와서 한 잔 마시고 텔레비 보면 숨이 좀 가라앉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도 직장에서 화가 나서 돌아왔는데 집이라고 들어가니까 반지하에다가 애기는 뭐 사달라고 울고 또 와이프는 돈을 아낀다고 남편 추리닝 떨어진 거나 입고 앉았으니 다시 밖으로 가서 그 술이나 먹든지 데모대에 참석하든지 그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우리 사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기득권들을 비판하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 자체도 부자는 그냥 상다리가 찢어지게 먹고 가난한 자는 그냥 물 말아서 고추장에 먹으니 아주 열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공정하고 적어도 최저 아무리 어려운 사정에 있더라도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그 바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이제 복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보면서 저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보통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복지라는 것은 돈을 걷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 정도, 네. 또는 돈을 어떻든 간에 좀 직접적으로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좀 정서적으로 본인의 어떤 자존감, 예.
어떤 그런 것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 복지가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무료로 뭐를 하게 된다면 첫째로 인간의 존엄성, 자긍심이 파괴되고요. 그 삶의 의욕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 생산적 복지란 말이 나왔어요. 최고 좋은 복지는 일자리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 벌고 원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없는 사람이라고 따지면 안 되죠. 옛날에 그 레이건 정부 때 그 미국에서 그 푸드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줬다고. 근데 그 쿠폰은 음식만 살 수 있는데 그 쿠폰을 또 이 세상에는 좀 나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몇 퍼센트 까고 요즘 그 우리 상품권 몇 퍼센트 까고 할인하듯이 그거를 또 몇 퍼센트 할인해가지고 캐시로 바꿔주는 상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바꿔가지고 술 사 먹어버리고 놀고 계속 있으니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가 더 피폐해지고 일을 안 해버리고 노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뭐 복지 운운하면서 무조건 포주기식 복지 그건 진정한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놀고 돈 받고 그러면 얼른 좋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지도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좀 짧고 네. 또 자본주의 역사도 물론 짧지만 너무 수치적이고 수량적인 것에만 너무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큰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꾸 쇼업을 해야 되니까 숫자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좋아진다, 실업률이 어떻다 저쳤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지하 경제가 차지하는 범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통계만 가지고는 현실 자체를 100%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느끼고 국민이 체감하는 바를 조금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 통계청 통계만 보고 숫자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숫자 노릇만 하고 있으니 세상은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취업률 높아진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걸 체감을 못 느끼고 있으니 그건 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슬프지만 그 요즘 그런 말 있죠. 무슨 진실이라고 그러죠? 뭐 슬픈 진실? 뭐 그런 진실 있잖아요. 그거 밝혀야 돼요. 모든 것을 제대로 밝히고 오픈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지 뭐 좋은 점만 자꾸 강조를 하고 우리들이 슬픈 점은 자꾸 감춰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제대로 말하자면 해결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또 제일 좋대요. 나도 나이 먹었기 때문에 요즘 진찰하면은 노인 할인 받아가지고 1,500원이야.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 이게 천국이야. 대신 이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재단이 나 얼마나 버틸까 나는 걱정돼요. 좋긴 하지만 지금 좋은데 우선에 묶이는 꽃감이 달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 신문에도 그전에 나왔지만 좀 있으면 고갈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단중 장기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비전을 1안 2안 3안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워서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칼 파퍼처럼 피스밀 소셜 엔지니어로 하면서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뭐 선거에 나와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심만 얻으려고 말도 안 되고 실현도 불가능한 공약만 남발하고
그러니 참 괴롭습니다. 박사님 뭐 오랜만에 모셨기 때문에 사실 뭐 여쭙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나라 네. 이런 개념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공정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같은 선진국과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러자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금 정치인들의 어떤 그 공약이라든지 네. 그 정책들에 대해서 좀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과 가장 비슷한 이제 그 정책의 어떤 논란을 주고 있는 이제 분들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성남에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떤 정책으로 많은 이제 이슈를 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복지를 강화하고 젊은이들을 격려한다는 근본 정신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복지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예산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방법이 다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어야지 강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한다? 그것은 바로 반민주적 행위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가 됐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는 가만히설만 할 게 아니라 그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또 경제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들이 수많은 그 파이로트 프로그램을 조금씩 해가면서 그걸 확대하면 몰라도 그냥 우리 인심 쓰듯이 뭐 청년에게는 얼마를 줘버리겠다. 그러면 뭐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뭐 정주영 신가가 대통령 나왔을 때 그때는 미국에도 있었는데 뭐 집값을 반값으로 해버리겠다. 예, 아주 파격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결혼은 또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한 사람한테 얼마씩 줘버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죠. 허경영 씨인가 뭐 그런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인심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못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영웅의 시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수의 그 사람들이 아직은 잘 가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다 압니다. 보수 진보 싸움도 다 압니다. 지금 진보들이 내놓는 그 복지 정책도 이거 파퓰리즘이 아니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지만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박사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뭐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재미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저도 느끼지만 지금 공중파라든지 뭐 지상파 뭐라 그러죠? 뭐 지상파라든지 또는 뭐 종편 채널에서 많은 패널들이 나오고 계시지만 사실 좀처럼 듣기 힘든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박사님께서도 이제 뭐 그런 방송들을 이제 주로 보시겠지만 뭐 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패널들이라든지 이런 뭐 언론에서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과연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어떠십니까? 저는 한동안 정치 해설하는 종편을 좀 몇 번 봤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패널들한테는 대단히 결례의 말씀인데 말한 거 보면 시사평론한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느 쪽에 가깝구나 이 사람은 어느 쪽에 가깝구나 그래가지고 뭐 정답 찾아 산만리 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입장 진영 논리에 조금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또 그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뭐 표피적인 문제 또 하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변호사라고 나와가지고 정치평론하고
변호사하면 법을 다뤄야지 무슨 정치를 평론하고 뭐 의사들도 나오던데요. 의사들도 나오고 뭐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전문가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든 요즘은 융합의 시대니까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뭐 얄팍한 지식 가지고 와서 그렇게 좀 떠들어대니까 우리들이 심금을 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종편 안 볼걸요? 참.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오라고 그러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예.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내가 공부하는 그러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말하고 또 자유롭게 어느 누구든지 비판하고 이런 것이 나는 나의 삶의 소신이기 때문에 뭐 나같이 말하는 사람은 기존 방송에서는 잘 불러주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들의 그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를 않고 가끔 가다가 엉뚱한 말을 해버릴까 싶으니까 위험 분자라고도 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사실 뭐 여의도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은 저분들은 왜 저기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요 종편 채널에. 근데 네. 우리나라의 좀 이 방송 나오시는 분들의 좀 이 채택되는 그 뭐 방식이 보니까 뭐 그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때 이제 좀 오래 나온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분들 위주로. 그리고 나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되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맨날 그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15명 한 20명의 평론에 움직여집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거기에 맨날 그러면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좀 불러서 새소리를 들어본다든지. 맞습니다. 비록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일반 대중의 소리도 들어본다든지. 근데 우리 정 대표도 아실 거예요. 맨날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여러 군데 뛰니까 돈도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맨날 그 사람들 나오니까 이제는 그 사람 뭐 평하면 저 사람 뭐라고 말하겠지. 나 답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죠. 새로운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저 양반은 저렇게 평하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평하겠다. 나는 그냥 얼굴 보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할지 되게 짐작이 되더라고. 물론 방송을 또 뭐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분들 그냥 뭐 오래 했던 분들이 좀 좋으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또 이것도 뭐 꼭 실력만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방송의 그 특징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좀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마이너한 테크니컬 프로그램이고 본질적인 것은 좀 의미 있는 사람들 부르고 또 자꾸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청년의 뉴스룸도 뭐 저희 역할을 거기에 두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좀 장소를 마련한다. 사실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된 건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하지만 다양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직도 저희 뭐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 아직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네, 제가 여기 명색이 자문위원장인데 앞으로 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우리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자꾸 돌아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뭐 박사님께서 워낙 뭐 소위 얘기로 발이 넓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큰 기대가 됩니다. 한 좀 시간이 좀 지났고요. 네. 박사님 뭐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주제가 우리가 바라는 나라 또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 물론 당연히 좋은 사회겠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결국은 공정한 사회가 공정 사회일 것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추어 봐도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미국만 하다, 또는 뭐 영국만 하다, 뭐 이런 정도의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가슴속으로 좀 스며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참 장시간 동안 그 말씀해주신 김용신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